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사회복지법전은 11번째 수업 시간이죠. 사회서비스 관련법, 우리 아동복지법 공부합니다. 자,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한다. 자, 기본 이념들 한번 쭉 봐주시고, 정의. 아동은 몇 살? 18세 미만. 다시 몇 살?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하더라. 자, 아동복지.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상 관계로 밑줄 긋까요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다. 자, 우리 보호대상 아동하고 지원대상 아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게 격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대상은 아동이 조화롭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사회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그러니까 보호 대상 아동은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얘기하는 거고, 지원 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있는데 보호자가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보호자의 무능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얘기합니다.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자, 가정위탁은 보호대상 아동한테 적용한다는 거.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의 용어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의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거.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도 시험제 나왔었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자,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아동이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이제 피해 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지자체의 책무 읽어보시고, 보호자의 책무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춰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되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 가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하더라. 그렇죠. 자,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아동복지법에 어린이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롭고 씩씩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참 표현도 예쁘게 해놨어요. 매년 며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5월 1일부터 5월 7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린이날이 들어있죠. 그때를 이제 어린이 주간이라고 하는 거다. 자, 아동정책 기본계획. 자, 복지부 장관이 세우십니다. 이거를 아동정책 효율적인 추진을 취해서, 자, 몇 년마다? 5년마다. 기본계획 5년마다. 그렇죠. 실태조사 3년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본계획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다 쭉 나와 있죠.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아동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해서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해서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 밑줄 그으세요. 이게 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 좀 기억하십시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그렇죠? 그 정도만. 자, 아동종합 실태조사. 자, 재밌죠? 이 복지부장까지 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나 노인실태조사 3년인데 이는 뭐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이야. 그러니까 기본계획도 5년, 실태조사도 얘도 5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 신체적 건강, 아동 안전, 아동학대 등의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한다.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했었었죠. 근데 아동은 5년이라는 거. 자, 아동정책 영향평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자, 아동복지만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이다.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어디에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에다가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해가 되죠?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는 것 좀 기억해 두세요. 아동위원, 시군구에다가 아동위원 둔다. 어디다가? 시군구에다가.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해서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 공무원의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된다. 자, 아동위원은 뭐다? 명예직이다. 명예직이니까
원칙적으로 월급 이런 거 안 받아요. 그런데 수당 지급할 수 있다. 자, 이건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아동위원회에 관한 거. 자, 보호대상 아동. 아동학대 당하는 애들이 이제 보호대상 아동이라 그랬죠.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18, 18세. 죄송합니다. 그거는 피아동이었었고, 보호대상이라는 게 이제 보호자가 이제 보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자, 그런 아동들이 18세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방법에 따라서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도 시켜야 된다. 몇 살? 18살이 되면. 자, 사항 좀 볼까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 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 기간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그래서 고등보육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에 교육훈련 받고 있는 경우, 그죠?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하나 해당하는 경우 해서는 안 된다. 아동 매매 안 되고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한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정서적 학대 행위. 그 다음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것, 아동의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고개행위 시키는 거, 우리 동춘 서커스단 아시죠? 예. 정당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금지 행위에 해당하더라. 자, 18조 친권상실. 친권이라는 게 이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이죠. 내가 내 자식을 낳았으면 내 자식의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갖게 되는 권한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그 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상실돼요. 보면 자, 누가 하는지 보세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 다시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하는데,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재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해야 돼. 법원에다가 누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가. 그러니까 애 맨날 두둑을 패고 막 이런 부모들 있잖아요. 그 친권을 빼앗는 거야.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법원의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선고, 선고라는 건 뭐죠?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아동복지설의 장 및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의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복지설의 장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아동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밀접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학대 받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검사한테 뭐 하는 거지?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거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 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네 아빠하고 너하고 지금부터 친권 아니다, 부정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갈라놓을 수 없고 아동의 어떻다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19조 보면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자,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장, 학교장 4명이에요. 4명은 친권자 또는 그 다음에 그 후견인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후견인을 선임해 줘야 된다. 후견인을. 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아동복지설의 장, 학교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학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다 청구해야 된다. 아동복지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돼. 이게 구회 시험 나와가지고 또 다들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아동의 후견인 선임 읽어보시고 보조인. 자,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 아동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 보조인이라는 게 이게 재판받을 때에 이제 쓸모 있는 사람들인데 그 의사 행위 능력이라고 해요. 저 법용어로.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뭐 노인, 그죠? 그러면 이 보조인이 이들을 대신해서 대신 진술을 해요.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이 법적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조인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에 의해서 뭐 당연한 보조인이 되는데 직계 친족이나 형제자매 뭐 상담원의 아동학대 사건 심리에 있어서 이게 보조인이 된다는 거 재밌죠?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원래 변호사는 저절로 보조인이 됩니다. 변호사법에 의해서.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법원에서 허가해줬었을 때 어떻게 보조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법원은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어떻게 허가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이슈죠. 국가자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보시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며칠?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며칠? 11월 19일을.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부터 한 주간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이라고 하더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1월 19일서부터 일주일간을 아동학대 예방 주간이라고 한다. 자, 피해 아동. 피해 아동이라는 게 이제 학대받은 아동을 얘기하는 거죠. 가족에 대한 지원들 쭉 보시되 5항 보시니까 국가지자체는 초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 자,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보시고 보건소에서 하는 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해서 국가지자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해서 그 가정의 지원 대상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 통합 서비스 지원 때문에 뭐 하는 거죠? 우리 드림 스타트 계속 나오죠? 정책론 실천론에 등장합니다. 그 드림 스타트가 바로 이 통합 지원 서비스, 이 37조의 근거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립 좀 보시고 아동복지시설. 자, 여기 드림 스타트 써놔야 돼. 드림 스타트,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뭐라고요?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둔다. 우리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었었죠. 노인복지법상에. 그거 똑같은 거야. 지자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시도, 시군구에 한 개수 이상 둬야 돼.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하나 있었었고 그 다음에 시도 단위로 있었었지. 그런데 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시도하고 시군구에 한 개 이상도.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아동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서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원칙적으로 시도도 들어가고 시군구에도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죠? 자,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보시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자,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는 일하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는 일은 꼭 알아야 된다.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연계 구축 쭉 보시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및 응급보호,
피아동 상담 조사를 위한 진술 녹화실 설치 운영, 피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교육 홍보, 피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자체 사례회의 운영. 자,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정위탁지원센터. 국가는 가족위탁지원센터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구축하기 위해서 중앙가족센터 둬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업무는 좀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 이게 이제 피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을 실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지부령으로 가정위탁에 대한 정의가 제3조에 나와 있었었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의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게 만드는 거야. 자, 아동복지소 설치. 국가 지자체는 아동복지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자가 싶으면은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었었죠. 자, 아동복지소의 종류. 아동복지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류가 좀 많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된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 아동센터도 어떻게 된다?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아동을 입소시켜서 뭐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양육시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보육시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고, 1항에 따른 아동복지소는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고, 1항에 따른 아동복지소는 각 고유시설의 고유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 기준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사업 추가로 할 수 있다. 아동 가정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아동 주간 보호 사업, 아동 전문 상담 사업, 학대 아동 보호 사업을 요 안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공동생활 가정 사업, 방과 후 아동 지도 사업 꼭 좀 봐두시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우리가 학대 노인 피해 아동 쉼터도 있었었죠. 우리 노인복지법상에서 보시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애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고,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해서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해야 된다. 자, 국유 공유재산의 대부. 노인복지법에선 얘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 그죠? 그러면 아동복지법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국가 또는 지자체는 아동복지소를 설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면세. 아동복지소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압류금지 보시고, 비밀유지. 자, 청문. 자,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정의 취소,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청문해야 되고, 이 법에 따라 아동복지소리 아니면 아동복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돼 있죠. 자, 이제 장애인 복지법입니다. 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의 관련 사업을 정하여서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야, 참말 멋지게 썼어. 장애인 하면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해야 되죠. 이미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우리 공부하셨습니다. 정상화 이념. 그죠?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받는 자다. 자, 우리 장애 종류가 신체장애, 정신장애가 있어요.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 그러니까 사람의 장기죠. 요 장애다. 정신적 장애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 정신,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장애 분류, 장애가 총 15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15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장에 간이죠, 간. 그 다음에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지적, 자폐, 정신, 뭐 이런 장애가 있는데 총 15가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기본이념.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서 사회통합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용어, 우리 정책론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었는데, 이 용어가 어디 장애인 복지법상에서 매우 중시되는 용어다.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장애인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참여 꼭 보시고, 중증장애인, 우리가 1등급, 2등급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이라 그랬죠. 장애가 총 6등급까지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법도 2019년 7월 달서부터 등급제가 폐지된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국가 지자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서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 이걸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국가 지자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여성 장애인한테는 남성 장애인보다 여성 장애인이 사실은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의 또 장애인이라고 하는 약자적 규정이 또 뒤집혀 씌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해서 부당한 영리행위해서는 안 되죠. 자, 국가지자체 책임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국가지자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자, 2항 3항 보시고요. 10조.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해서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어떻게 협력해야만 하더라. 뭔 말인지 알겠더라. 그죠? 장애인 종합계획, 이것도 몇 년? 5년마다다. 그렇죠. 계획은 5년. 그렇죠. 계획은 5년. 그래서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협의해서 5년마다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다시 뭐라고?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 안에 포함될 내용들, 장애인 복지에 관한 거, 교육 문화에 관한 거, 경제활동에 관한 거, 사회 참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권익과 복지 증진에 관한 것들. 자, 국회 보고했다. 복지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 추진 성과를 평가를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라는 게 보건복지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보고를 하셔야 된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간의 의견을 조정해서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해서 누구 소속하에? 국무총리 소속하에. 누구 소속?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뒀다. 조정자 붙어 있으면 국무총리 소속이야. 조정자 붙으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있었었죠. 그것도 어떻게 국무총리 소속이었었다. 하는 일들 보시고, 12조 장애인 정책 책임관.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 책임관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다. 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의 날 며칠? 4월 20일. 며칠? 싸이공 4월 20일. 우리 기억하시죠? 싸이공 4월 20일 싸이공이에요. 우리 베트남전에 베트남의 수도가 싸이공이었었죠.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우리 국군 용사들이 참 안타깝게도 장애가 되셔서 구육을 하셨어요. 싸이공,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장애인의 날부터 한 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그게 4월 27일까지가 어떻게 장애인 주간이 되는 거예요.
자, 쭉 보시고, 자, 17조, 장애 발생 예방. 국가지자체는 장애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를 촉진해야 되고, 모자 보건사업의 강화, 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되고, 국가지자체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 중독 및 환경오염에 의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사회적 인식 개선, 2항 하고 지금 3항이 시험제 나왔었는데, 국가, 지자체, 장,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보육법, 초등교육법, 교동교육법에 따른 학교,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장은 소속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그러니까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은 아니야, 대학생도 아니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다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 자,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국가지자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 시설 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관해서 홍보하고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 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해야 되고, 주택보급 보시고요. 자, 실태조사 3년, 그렇죠? 기본계획 5년, 실태조사 3년, 그죠?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셔야만 하시더라. 자, 장애인 등록. 장애인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호자. 우리나라 장애는 등록제죠. 장애 상태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 특별시장, 시군구청, 구청장, 그렇죠? 에게 등록해야 되면, 그러니까 시군구청장한테 등록하는 거야. 시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을 내줘야 된다. 이 장애인 등록증이 뭐죠? 그 유명한 복지카드라는 거지, 복지카드. 그죠? 복지카드라고 해서 이 하늘색, 이거 판판한 판때기 있잖아. 그죠? 카드, 신용카드처럼 생긴 거 주죠. 자, 보시고 넘어갑니다.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자, 어디에다 두는 거야? 장애판정위원회. 장애판정위원회는 어디에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에 붙어 있다. 다시 한번, 장애판정위원회는 어디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에 붙어 있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해서도 아니 되어지더라. 됐죠? 자, 재외 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좀 보겠습니다. 재외 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재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국내 국내 거소신고, 국내 거소는 국내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사람이죠.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재외국인으로서 주민등록한 사람, 대한민국의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 결혼 이민자도 장애인 등록할 수 있다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난민도 어떻게 난민 인정자도,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난민 인정자로 난민을 만들어 주죠. 그럼 이 사람들도 어떻게 장애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는 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 등을 고려해서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장애인보다는 차별되어진 장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장애인 등록 취소.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 하나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사망하면 장애인에서 이제 벗어난 거야. 그래서 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해야 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애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자, 33조 장애인 복지상담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 위해서 시군구에 장애인 복지상담원을 두더라. 그렇죠. 자, 보시고 의료비 지급, 산후 도우미 지원, 자녀교육비 지급, 자,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는 꼭 좀 보셔야 돼요. 시험제 나올 때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혜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39조를 보면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에서
국가지자체는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이 자동차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 정책 강구해야 되고, 시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 이걸 이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장애인 보조견, 이게 시각장애인들 개 데리고 다니잖아요. 보조견, 그죠? 개가 시각장애인을 갖다 이렇게 인도를 하죠. 그래서 그게 있고, 자, 41조 자금 대여.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고, 생업점. 국가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 판매기에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이 신청은 무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나머지 보시고, 생산품 구매도 보시고, 고용 촉진, 이게 시험에 나왔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게 장애인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죠. 혜택.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한테 주는 일종의 긍정적 차별이요, 우리 적적 조치라고도 얘기하죠. 국가지자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의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해갖고, 국가시험이나 또는 공무원 시험 볼 때 다 응시자 편의를 제공하게 돼 있죠. 자, 48조 국구 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유상 무상 대여, 그렇죠. 요거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노인복지법, 그렇죠. 그 내용, 그렇죠. 아동복지법 그 내용 같았습니다. 자, 장애수당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함께 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 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 우리 또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